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지켜주는 닥터몬스터 박희선이에요. 여러분, 혹시 얼굴에 오돌도돌하게 난 거 요거 본 적 있으세요? 피부과에 오셔서 직접 진단을 받아보셨을까요? 밝은 곳 또는 햇빛 아래에서 거울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얼굴이나 목, 이런 팔다리, 그 다음에 가끔은 가슴 이런 부분에 피부색 또는 연한 갈색으로 동글동글하게 올라온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편평사마귀예요. 가만히 놔두면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씩 얼굴에, 목에 생겨버리니까 편평사마귀 조심해야겠는데요. 오늘은 편평사마귀의 원인부터 증상, 치료와 치료 잘하는 병원 찾는 법까지 제가 다 다룰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저도 출산을 2달 전에 했는데요. 임신 출산 과정을 겪으면서 얼굴이랑 목, 가슴에 진짜 편평사마귀가 많이 퍼지더라고요. 이게 왜 생기냐면 편평사마귀는 감염성 질환 같은 건데요. 피부에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HPV 바이러스 3형 10형이 감염돼서 표피에 있는 그 각질 세포에 과다하게 증식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생김새가 쥐젖이나 혹은 기미, 잡티, 지루성 각화증 이런 질병들과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것 때문에 꼭 이제 일반적인 시각이 아니라 꼭 피부과에 오셔서 전문가의 진단이 꼭 필요한 질병이에요. 사마귀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초반에 좀 가려움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증상이 없이 그냥 쭉 퍼지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면역력이 약할 때 피부에 작은 마찰이 생기면 그 부위 따라서 확 퍼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제가 몬스터 의원에 오신 고객님들한테 어떤 특정 시술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사례는 거의 없는데요. 예외적으로 이 편평사마귀만큼은 반드시 제거하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남에게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가 접종도 가능해서 방치하고 있다 보면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점에 갑자기 얼굴과 목뿐만 아니라 팔다리까지 해갖고 정말 수백 개로 확 퍼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 아기한테도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모유 수유를 하실 거라면 반드시 제거하고, 또한 모유 수유를 하지 않더라도 같이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수건이나 옷 이런 거로 간접적으로 좀 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편평사마귀 치료 잘하는 곳 찾으려면 일단 시술하는 피부과 선생님이 꼼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한두 개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찬찬히 다 찾아가면서 이렇게 시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꼼꼼한지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얼굴이나 팔다리 한두 개 보인다고 저한테 오셨을 때 제가 확대경을 끼고 밝은 불빛 아래에서 보면은 수십 개에서 수백 개까지도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다시 편평사마귀가 증식되기 때문에 작은 편평사마귀 병들도 모두 다 한 번에 없애는 것이 필요해요. 즉, 목과 얼굴에 다 있는데 목만 제거를 한다든가 선생님 오늘은 얼굴만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치료하실 거면은 전체적으로 모두 다 한 번에 제거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편평사마귀 치료는 안타깝지만 단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처음에 치료했을 때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다시 증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피부과에 오셔서 치료하고 한 달 뒤 그리고 6개월 뒤에 재방문을 해서 정말 다 없어졌나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팔로우업을 하고 말고에 따라서 추후에 더 많이 재발하는지 아니면 없어진 상태로 살 수 있는지 이런 게 결정이 돼요. 어떤 레이저를 사용을 하냐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제거를 할까요? 냉동치료, 어금야그, 아니면 CO2 레이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재발 방지 목적도 있고 시술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CO2 레이저를 가장 추천드려요. 시술을 할 때 편평사마귀는 정말 표피층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건드리지 않고 요 표피층에 있는 것만 날리면 돼요. 그래서 요 표면만 살짝 태워서 치료를 하는데요. 편평사마귀의 특성상 굳이 아주 깊게 제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술은 용이합니다. 이거 괜히 너무 깊게 하면 아프고 흉터만 발생할 뿐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깊이로 제거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노하우예요. 그리고 최대한 꼼꼼하게 한 번에 모두 다 제거를 해야 해요.
면역력이 좋아지면 편편사마귀 치료 안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아직까지 피부과 쪽에 일을 해오면서 편편사마귀가 레이저 치료 없이 면역력만이 좋아져서 뭐 다 자가 호전되고 이런 임상 사례는 제가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좋아지진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오히려 치료를 늦게 결정을 하면 할수록 편편사마귀에 증식만 부추길 뿐이죠. 그리고 이제 혹자는 율무가루를 이용을 해서 또는 식초나 빙초산을 이용을 해서 집에서 자가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정말 위험하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전에 이제 들어봤는데 율무를 먹는 경우도 있으셨고, 아니면 율무를 이렇게 가루를 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크럽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먹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득이 없고, 스크럽을 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에 상처가 나서 편편사마귀가 오히려 증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또한 식초랑 빙초산 이런 거는 산도가 낮아서 정상적인 피부 장벽도 파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콕콕콕 찍어서 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편편사마귀가 잘 제거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편편사마귀를 다 뺐다면 재발 방지가 중요하겠죠? 저는 얼굴이건 목이건 물리적으로 스크럽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추적 관찰 기간에 맞춰서 병원에 방문하시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종종 약물 처방을 해드릴 때도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시메티딘, 알다라크림, 이트라코나졸, 아시트레틴 등인데요. 이들 약들은 세포 매개성 면역 반응을 강화를 해서 치료 효과를 조금 더 내주기는 해요. 하지만 이 약만 먹는다고 그럼 편편사마귀가 다 낫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레이저 시술을 한 다음에 보조적인 방법으로 보충해서 사용을 해야지 이것을 메인 방법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들은 처방해서 먹을지 말지는 진료를 보시는 선생님과 상담을 한 다음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편편사마귀의 원인부터 증상, 치료법, 그리고 해선 안 되는 치료, 그리고 재발 방지법까지 다뤘는데요. 이 영상이 편편사마귀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출산 마치고 나서 저희 병원 원장님들께 부탁을 해서 얼굴, 목, 가슴 쪽에 있는 거를 다 깔끔하게 제거를 했는데요. 제거할 땐 조금 아팠지만 깔끔하게 제거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속 시원하더라고요.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쪽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안녕!